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 바디 밸런스로 완성하라. 저자 박중림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시니어가 노후에 우리가 이제 퇴직 이후 퇴직 예정자부터 한 70대까지 시니어들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치료적 운동법을 홈 트레이닝을 통해서 훈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소개하고자 하는 시간을 영상을 통해서 가지고자 합니다. 시니어 밸런스라는 이 건강을 밸런스로 완성하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내 건강은 내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그림과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가까운 도서관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구매를 직접 안 하시더라도 신청하면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즘은 대한민국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5가지 필수 운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2번 정도, 적어도 2번이 안 되면 한 번은 반드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 5가지 운동법들을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해주시면 아마 노후에 실버 기간을 가장 짧게 가지고 우리가 삶의 마지막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게 어깨 밸런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깨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목 맥힌지에 대한 운동입니다. 목팸 운동. 목팸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목 어깨팸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허리팸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발 아치 걷기와 의자 침대에서 일어나는 법, 앉는 법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책의 116페이지에 목팸 운동이 있고 123페이지에 어깨팸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에 허리팸 운동. 그 다음 발 아치 걷기가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책 표지 안쪽에 하고 187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의자나 침대에서 앉고 일어날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해서 습관화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은 페이지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발 밸런스 질환과 이제 운동법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어깨 밸런스, 골반 밸런스, 발 밸런스 이렇게 3개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고 어깨 밸런스는 뭐였습니까? 어깨뼈 가로, 그 다음에 목, 등뼈 세로, 그죠? 그 다음 골반 밸런스 가로, 그 다음에 척추뼈 세로. 그 다음 발 밸런스 발이 가로고 다리가 세로입니다. 다리에는 여러분들 3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엉덩 관절, 즉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이 3개가 있습니다. 요 관련된 질환들이 사실은 노화와 함께 가장 많은 질환들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특히 이제 고관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고관절이 여러분들 자다가 일어나거나 갑자기 걷다가 다리에 힘이 쭉 빠진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고관절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오는 질환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고관절 괴사, 낙상으로 인해서 고관절이 브로큰 돼서 골절되어서 수술받는 경우 이때가 제일 힘들고요. 두 번째 무릎 관절은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무릎은 정말로 인공관절을 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무릎 아프다 그러면 뭐 많지도 않습니다. 뭐가 있나요? 연골판 손상. 연골판이 우리가 노화가 생겨서 오랫동안 사용해서 많이 없어졌죠? 없어지고, 그게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연골이 닳기 시작. 자, 그거는 뭔가요? 무릎의 관절이 밸런스가 맞을 때는 그 닳지도 않고 문제가 없어요. 무릎 축이 틀어지면서 어떻게 되나요? 부딪히니까 닳고 아픈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무릎 밸런스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발목 관절은 뭐예요? 발목빔도 있고 아킬레스 건점, 족저 건망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것도 발목 밸런스만 잡으면 해결되는 것들입니다. 발목 밸런스가 무너져서 위치에 따라서 이름만 바뀐 것이 질병이라는 거죠. 그 3개의 밸런스를 잡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풋 밸런스 중에서 발목 밸런스가 제일 먼저입니다. 왜? 바닥에 우리가 서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발목 밸런스를 잡으려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실까요? 발목 밸런스하고 무릎 밸런스하고 엉덩 관절입니다. 이렇게. 요 세 개의 밸런스가 딱 맞춰져야 되는데. 발목 틀어지면은 무릎이 이렇게 틀어집니다. 무릎이 틀어져도 발목이 틀어지고, 고관절이 틀어져도 무릎 틀어지면 발목 요 세 개가 동시에 시니어가 되면 아프다는 걸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무릎은 무릎만, 발목은 발목만, 고관절은 고관절만 하니까 그게 만성질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개념을 반드시 제가 이 바디 밸런스를 강조하는 것 중에 시니어들한테 이 개념을 좀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기억을 좀 하세요. 조금 아프면, 나 무릎만 아닙니다. 무릎 아프면은요, 고관절 쪽이나 완전 넉다리 쪽의 근육, 발목에 팽가해보면 반드시 아픈 쪽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수술 먼저 하기 이전에, 다른 어떤 시술을 하기 이전에 균형이 문제랍니다. 그 치료, 약물 치료와 시술과 함께 이 밸런스를 잡아야 여러분들이 재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재발이 바로 될 거냐, 아니면 몇 년 쓰다 할 거냐, 아니면 몇 달 쓰다 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그 재발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뭐다? 밸런스 디자인 또는 밸런스 재활 또는 통증 재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틀어져 있다가 발 밸런스 잡고 무릎 공간이 나오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관절강 내 주사를 놓고 줄기세포 주사, 훨씬 좋아집니다. 밸런스를 잡지 않고 주사나 약물요법들은 사실은 효과를 그렇게 못 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무릎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발끝 부딪히기 운동입니다. 여러 매체에서 발끝 부딪히기 운동을 많이 배워서 많이 사용하시는데, 발끝 부딪히기 운동은 무릎 환자, 발목 환자한테는 절대 금지 운동입니다. 뭐 이론적으로 복잡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시간상 반드시 무릎하고 손목은 어떤 운동이 메인이다? 굽히고 펴는 게 메인 운동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양쪽으로 흔들기 시작하면 양쪽에 굽히고 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쪽에 뭐가 있다? 척부 인대가 강하게 잡고 있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인대 손상이 오고 인대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미닫이문을 열고 닫아야 되는데 열고 닫는 거를 한번 하고 위아래를 한 번만 흔들어 보세요. 한 달만 쓰면 금방 고장 나버립니다. 그렇게 고장 나는 게 무릎하고 팔목입니다. 여러분들이 팔목 그 다음에 무릎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좌우로 흔드는 운동으로 만들어진 관절이 아니고 메인은 반드시 굽히고 펴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좌우로 흔드는 운동을 최소화하는 게 여러분들이 무릎과 팔목 관절을 오래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발목에 대한 것들을 어떤 운동을 통해서 이 다리 풋 밸런스 관절들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발아치 걷기,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일어날 때에 두 발로 사용하고 두 발로 앉는다는 자세.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 밸런스의 치료적 운동법은 발 아치 걷기 운동,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운동, 그 다음에 의자나 소파에서 두 다리를 사용해서 일어나는 습관 교정, 이 중 세 가지 정도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법들입니다. 과연 발아치 걷기 운동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 발아치 걷기 운동의 기본은 이런 겁니다. 발아치가 목의 C커브가 나이가 노화가 되면 무너지고 일자가 되고, 허리 C커브가 무너져서 일자가 되고, 노화가 되면 또 하나 무너지는 게 발아치가 어떻게 되나요? 무너져서 평발화되어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나요? 발이 가로로도 넓어지고 세로는 조금 좁아지게 펴지면서 이상하게 신발들이 이렇게
노화가 되면서 키도 줄어들고 발도 줄어드는데 신발은 좀 그래도 나아요. 나이가 들면 신발을 줄여서 신는 분도 있지만은 또 신발 한 사이즈 크게 신는 분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발 아치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노화와 함께 무너지는 세 가지라 그러면은 목, 허리, 발 아치라는 겁니다. 그럼 발 아치가 무너진 거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거냐? 그게 지금 발 아치 걷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가락 5개를 이렇게 굽힘하세요. 발가락 5개를 굽힘해서 제자리를 걷는 것을 또는 실내에서 걷는 것을 발아치 걷기라고 그러고, 이 발아치 걷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 그러면요, 발가락의 관절의 운동성, 발목의 운동성 확보, 발아치 걷기를 통해서 무릎, 고관절, 골반까지 하나로 연결된 하지의 밸런스를 딱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 아치에서부터 출발하는 코 근막, 심부근막 라인이 있습니다. 토마스 마이어 박사가 아주 심도 깊게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근막 해부학에 나와 있는 가장 심오한 이론입니다. 이 스포츠학에서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기도 하고, 저도 그 부류의 한 가지인데, 그 코아의 심부근막을 활성화를 왜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할 거냐, 그게 발아치 걷기라는 겁니다. 발아치 걷기의 기본 틀은, 자, 메커니즘은 발아치부터 심부에 있는 코아 근막이 출발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 머리 중심배 내 가운데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게 나비배입니다. 나비배 뒤쪽하고 후두하고 연결된 정션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아치를 하여 걷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몸 전신의 근막을 타고 몸의 중심을 타고 올라가서 내 운동성, 내 활성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시니어들이 우리가 가장 고민스러워하고 예방하고자 하고 하는, 걱정하는 것들이 뭔가요? 뇌와 관련된 질환들, 치매, 파킨슨, 뇌졸중 이런 질환들입니다. 이러한 뇌 질환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운동으로, 또 손해 질환들, 보행이 어려운 질환들, 반드시 발아치 걷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고, 또 치료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관련된 약이 지금 뇌와 관련된 약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치료약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뇌를 정복한다는 것은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발아치 걷기를 통해서 발가락 관절, 그 다음 발목 관절, 무릎 관절, 고관절, 골반, 척추, 뇌까지 전신의 밸런스를 잡는 아주 가성비 좋은 운동입니다.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밸런스가 잡혀야 여러분들이 낙상사고 또는 보행을 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가나, 이제 보행하기 힘들어지면은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간병인이 있거나 아니면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가서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어려움을 항상 가지게 해주는 게 이 보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행을 가장 오랫동안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실내에서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연습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저하고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아치 걷기 운동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목을
폐엄하고 어깨를 펴고 자연스럽게 1차적으로 제자리 걷기 운동을 하는데, 발 아치라는 게 뭔가요? 이렇게 발가락 5개를 세워서 걷는 겁니다. 발가락 5개를 세우면은 어떻게 되나요? 발 아치에 운동성이 생겨서 쭉 하고 머리까지 연결되어서 내 운동까지 활성화된다는 아주 중요한 운동인데요. 자, 발 아치를 세운다. 발가락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보세요. 앉아서 발가락 5개를 요렇게 굽히고 펴고 안으로 돌리고 밖으로 돌려서 발가락의 관절의 운동성을 또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발목을 굽히고 펴고 바깥쪽으로 돌리고 가볍게 안쪽으로 돌려주고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종아리 운동까지 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 발가락을 5개를 이렇게 굽히는 겁니다. 굽혀서 걷는 겁니다. 자, 발가락을 굽혀서 그러면은 발 아치가 무너져 있던 발 아치가 노화로 인해서 발 아치가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조금 높아지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서 걷는데 이 발가락 5개를 양쪽을 세워서 뭐야 이거 어떻게 걷냐 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백에 기대거나 또 그죠? 아니면 냉장고 옆에 서서 냉장고를 살짝 잡고 서서 발가락 5개를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먼저 이제 냉장고로 백을 짚고 제자리 걷기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제자리 걷기 운동 조금만 해도 발가락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펴고 또 걷고 제자리 걷기 운동하고 다시 굽혔다가 또 걷고 굽히고 펴하면서 제자리 운동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주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발가락 관절의 운동성이 좋아지고 종아리에 근육이 더 생겨서 발목하고 발가락에 힘이 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한 손 잡았던 손을 놓고 지금 이렇게 목도 펴고 어깨도 펴고 손을 뒷짐을 다 쥐고 굳이 뒷짐을 지는 건 어깨를 좀 더 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굳이 뒷짐을 안 지어도 되지만은 어깨를 좀 더 실내에서 걷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으로 많이 걷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내에서 막 이렇게 걸을 공간도 많지가 않고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발가락을 세워서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에서 아프면은 발가락을 다시 펴고 다시 걸으면 되는 겁니다. 그 자세가 요 자세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안 잡아도 되고 제자리 걸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한다? 이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내에서 여기서 화장실까지 안방에서 또 식탁으로 걸어서 그 다음에 거실도 걷고 이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리 안 와도 이렇게 걸어도 되고 또 손을 조금 흔들어서 걸어도 되고 이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훈련을 하시면은 발목부터 머리끝까지 밸런스가 잡히면서 딱 풋 밸런스에 무릎, 고관절, 발목 밸런스 힘이 딱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상당히 몸의 균형이 잡히는 것을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상당히 좋아지죠.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걷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걷는 건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걷는 방법으로 걸으시면 되는데 그 방법에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뒤에서 앞으로 나갈 때에 발가락에 엄지발가락하고 발가락 5개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실내에서 그렇게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발가락 힘이 좋아서 기존의 그
걷던 것보다 훨씬 더 보행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팔도 뒤로 이렇게 흔들면서 걸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발 아치 걷기고 밖에서도 실내 일반 보행 걷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걷기를 시작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몸의 변화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가 자신감이 좀 생기고 삶의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나는 이제 이런 걷기 운동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근력을 좀 키우고 싶다는 거죠. 이제 밸런스가 잡혀서 근력 키워야죠. 밖에서 걷지 마시고 계단 보행을 하는 겁니다. 계단 걷기를. 반드시 계단은 올라갈 때만 필요하고 시니어들은 내려올 때는 반드시 계단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내려와야 하는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의 계단은 계단 폭이 높아요. 높고 불규칙하면은 무릎이나 허리나 발목이 안 좋은 분들은 반드시 밸런스가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좋은 계단 폭이 높지 않은 데를 잘 찾아서 우리 아파트가 지은 지 20년 이내 된 아파트들은 계단 폭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폭이 있으니까 그런 아파트만 제외를 하고 여러분들이 계단 걷기를 하면은 심폐기능과 근력이 동시에 생깁니다. 그죠? 등산을 통해서 심폐근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근데 그렇게 할 정도의 시니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무릎, 발목, 어깨, 허리 다 안 좋으면 그냥 계단을 하루에 일정하게 여러분들, 그것도 마찬가지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한 5층 정도까지 2번 걷고, 3번 걷고, 4번 걷고, 그 다음 한 10층 정도 조금 늘려가면서 하시면은 부드럽게 관절 전체에 근육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 밸런스의 운동은 실내의 발아치 걷기를 통해서 전신의 밸런스를 잡아서 실외에 걸을 때에 엄지발가락을 중심으로 조금씩 힘이 들어가게 잘 걸으시고, 그 다음에 근력을 더 키우고 싶으면은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부용을 하시면은 지금보다도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